예, 오늘은 신라불교 초전지에 왔습니다. 모래 마을이죠. 신라의 아도화상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신라의 불교를 전수했다는 장소입니다. 이 상주 지역이죠. 선산 마을인데 국사 교과서도 나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라고 해서 이렇게 박물관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역사를 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잘 꾸며놨습니다. 옛날 신라풍의 건물도 이렇게 지어놓고 있고요. 옛날 건물하고 좀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유사하게 찍어놨겠죠. 신라불교 초전지가요. 그 당시에 신라의 불교 전수될 때는 무속신앙이 강해가지고 신라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아도화상이 이렇게 외진 곳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불교를 전파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료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불교 초전지라고 했는데 초전지의 자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요. 그래서 박물관을 들어가서 천천히 그 자료를 음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가옥은 전부 다 기와집보다는 그제 초가집이죠. 초가집인데 저쪽 안쪽에 초가집의 형태가 남아 있네요. 우리 전통 가옥인데 초가집이요. 자, 초가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 한 점 없고요.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이렇게 자동차로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도로도 있고 해서 오기가 좋은데 옛날에는 이게 심신산골 외진 곳이죠. 외진 곳에 있으니까 초기 종교 전파지는 거기가 외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신앙과 전통세력과의 거부감이 마찰도 있으니까요. 그걸 피해서 이렇게 숨어들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도 산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외진 곳이 많습니다. 자, 초가집에 보이죠? 보이면 이렇게 초가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잘 꾸며놨어요.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는데 여러분 볼 때 전통 가옥이라든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보면 불교식 스타일로 이렇게 연동도 달아놓고요. 이렇게 보면 보기가 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옛날에 백성들은 지금 말하면 서민이죠. 서민이니까 서민이 사는 건 거의 모옥이거든요. 초가집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저 위도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죠. 연꽃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참 이쁘습니다. 참 예쁘다. 참 문구가 재밌습니다. 문구가 재밌어요. 그래서 와서 여러분 오시면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모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통 가옥이니까. 전통 가옥이 지금 잘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용인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통 가옥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기 아도화상에
동상이 있네요. 여러분 가보면 일본에 가면 일본도 보면은 불교가 전파가 많이 되어 있죠. 물론 신도도 있지만 근데 일본 불교는 보면 중국에서 직수입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많이 건너간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유심히 보면요. 일본 사설도 보면 신라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역사를 알고 들어가면 일본도 새롭게 보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찰이라든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백제 냄새라든가 신라 냄새가 굉장히 풍기가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자, 아도가 남쪽으로는 까닭은 이유가 뭐겠어요? 옛날에 달마가 인도의 달마에 대해서가 왜 동으로 왜 왔겠어요? 심심해서 온 거 아니죠. 그죠? 달마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와서 불교를 전파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고요. 띠집에 나오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역사 공부에서 역사는 역사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역사를 조금 일반인보다 조금 알게 되면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아도가상이 되어보자. 이렇게. 아이고, 재밌네요. 법이. 가사장삼이 바로 불교의 하나의 전통적인 대표인데요. 예. 가사장삼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전파됐다는 말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통 가옥이죠. 전통 가옥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한테 보면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런 데 살았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이렇게 그 뒤죽간입니까 공항에서 생활한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저기가 이제 전라불교 초중고 기념관인데요. 기념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좀 받는 건데, 예, 어디자 썼죠? 어디 썼으니까 이게, 예. 이렇게 보시면 초중간 기념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아담하게 잘 꾸며놨네요. 뭐 이제 역사 고증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념관에 들어가서 한번 역사를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예. 신라의 복사꽃 바람이 그하니 초전지의 내용이죠. 이렇게. 신라의 오약꽃 향기로우니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옷을 신라 전통 의상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입고 천년전에 거슬러 가서 신라인이 한번 되어본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신라의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 있습니다. 여기 꽃신이네요. 꽃신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도화상이 신라로 향하다. 이렇게 보면
역사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아도의 발자취를 찾아서 아도 화상이죠. 자, 아도 화상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삼국유사에 아도 화상에 관한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료가 남아있다는 게 결국은 한국의 복이죠. 해동 고성전에, 해동은 중국으로 봐서는 바의 동종이니까 신라로 보고 있습니다. 해동 고성전에 나오는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해동 고성전 보이죠? 한자로. 선산의 옛날 이름은 일성군이에요. 지금은 선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성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책 보면 일성군이라는 말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신라불교가 왜 일성군이 있으면 시작됐을까요? 그만큼 신라 토착 세력이 거부감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거부가 강했으면, 그죠? 아도상에 이 골짜기 숨어들어서 전도를 하고 그랬겠어요. 도계라는 게 이제 지금도 도계면인데 도계가 지금 옛날에 도계와 같은지는 이건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 길도자죠. 또는 도도자인데 연다. 그러니까 불교의 도를 열었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신라 4말 5초 신라의 그때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나제 동맹이 있었죠. 굉장히 삼국의 역사적 소용돌이, 정치 소용돌이가 심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는 신라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말들어 보면 고구려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고구려 병사가 휴가 갈 때 신라인들이 말머리꾼 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그 영주에 가면 부속자 그 위쪽에 가면 부성면인가 가면 고구려 풍에 바로 무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구려 세가 미쳤다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의 그 지명 보면 군이란 말이 있는데 군이란 게 군사군적 위세위자거든요. 달리 말하면 군대가 위세를 떨쳤다. 결국은 신라가 아니죠. 고구려군이겠죠. 그게 고구려군이 주둔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군이란 말도 있는데, 법홍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신라의 골품제라는 것은 결국은 지배 세력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고 이미 여기에 봤는데 법평왕이 바로 중앙 집권적 고대국을 완성했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삼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라가 생존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생존 수단이죠. 우리는 보면 국가체제 완성이 되라는데 뒤집어 말하면 바로 생존 수단입니다. 이렇게 모래장자와의 인연, 결국은 뭐냐면 장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촐로 힘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력가, 지역에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손을 잡아야 이기게 되니까요. 보시면 낯선 땅 신라에 와가지고 수군수군 되죠. 저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낯선 사람 왔느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과의 융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아도화상이 힘든 거겠죠. 힘든 것이 노력한 것이고. 자, 이렇게 영상이 나오네요. 도계마을 이야기고, 이렇게 모래집, 이제 아도화상에 모래집 와가지고 귀가하면서 이제 전파한 거죠. 그렇게 아도화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 닦는 내용을 보고요. 자, 아도의 하루 나오네요. 아도 화상이 어떻게 하루를 지냈느냐?
도계마을의 내용이고, 예, 도계마을. 양천골과 소천골이 여기 보면은 예, 여기가 예, 동경이라는 것은 그 경주죠. 동쪽의 수도니까요. 선주의 땅, 선주라는 게 냉산이란 말이 있는데 냉산이 이게 보면은 지금 예, 선산군에 있는 하나의 그 유명한 산입니다. 모래의 집 장자죠. 그렇죠.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요. 이렇게 옛날이죠. 방목하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요. 소골. 소골이라는 게 지금의 신림리입니다. 신림리죠. 예. 우실, 쇠골 가는 게 소로 먹였다 이 말인데, 예. 그렇죠? 네. 지금의 계곡면, 지금 계곡 초등학교,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인지 몰랐는데 지금 계곡 본교일 거예요. 계곡이라는 말이 지금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결국 끊임이 아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명을 보면 옛날의 흐름이 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화상의 노력으로 신라의 불교의 향이 퍼지고요. 그래서 아도화상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위에서 보면 천천히 한자로 그때 역사 기록은 좀 한자였으니까요. 예, 한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도화상의 수행 형태가 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한지는 이제 그 기록이 잘 없으니까 잘 알 수가 없지만 예, 참조로 보시면 되고 신라의 오얏바람 향기로우니 이제 멘트가 재밌습니다. 신라의 불교 도래 지도가 이제 보이네요. 보면 이렇게 우리 역사지요.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국사 공부한다,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순도가 나오죠. 순도는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고 마라난타는 인도성입니다. 인도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연지곤지 있죠. 연지곤지에서 전도홀로 그것도 보면 인도에서 왔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악의 뿌리는 인도 음악이라 그래요. 국악과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그죠? 예. 인도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뭐 스님만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야에 보면은 건강가야에 보면 김해에 허왕옥 있죠. 허왕옥이 바로 인도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천년전에도 인도하고 서역하고 결국 신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교육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자, 신라 불교의 향이 그것인데 꽃이 피죠. 꽃이 확 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역사의 근거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좀 많이 쟀네요. 역사 공부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새로울 거예요. 내가 아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전시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예. 한번 보시면 여기 향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이고요. 네, 삼국사기 있죠. 옛날에는 삼국사기 기록 김부시 지었는데 그 기록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사학자들이 그 한국의 강단을 지배해서 경성제대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삼국사기를 무시해 버렸어요. 안 믿었는데 지금이 와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라 하는 건데 대단히 이걸 이제 신뢰한다라고 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아도화상이
여러분,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불상이라는 존재가 없었답니다. 불상은 그게 인도에서 서익으로 넘어온 과정에서 신앙의 표상으로서 불상을 만들었단 말이 있어요. 초기에는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답니다. 도리사죠. 아까는 냉산이랑인데 이게 도리사입니다. 도리사를 창건했다. 도리사 여기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신라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이제 뭐 중건하고 창건하고 중건하고 재중건하고 이래 했겠죠. 역사가 오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화상이 진짜 뭐 진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면 그게 자주 보는 그 내용이죠. 여기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왼쪽 그림을 이렇게 모사한 것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시 비슷하게 선인들이 이제 도를 깨치고 난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게 선시라 그러죠. 선시가 이렇게 하늘고 있고요. 도리사 아도 화상에 사적비가 있습니다. 사적비요. 그래서 도리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사적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기 풀로 볼까요? 풀로 보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계림이라 나오죠. 계림춘색 미정회라고. 계림이라는 게 뭐냐면 신라의 경주의 이름이 계림이죠. 옛날에 계림묘라는 말 나오죠. 계림이요. 자, 그 다음에 아도 화상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입적한다는 거예요. 스님이 이제 저세상 가는 게 일반이죠. 열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입적한다는 거죠. 여기 입적이란 말이 있네요. 입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죠. 그래 보시면 되고, 도리사 바로 이게 아도 화상 사적비 한글로 풀이한 겁니다. 영어로 한문에 돼 있죠. 한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기로운 복으로 가득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뿌리는 신라 불교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느낌을 가질 때 있습니다. 팔상도락에서 이제 불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한번 보세요. 상이란 게 뭐냐면,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이란 게 자기가 이미지죠. 이미지인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풀로 보겠습니다. 탁 보는 게 뭐예요? 그 비석에 있는 그 명문이나 이런 것을 먹으로 붙여가지고 한지, 옛날 전통종이죠. 전통종에다 두드려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지. 복사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탁본이 복사가 없으니까, 또 비석이 크고 그러면은 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워낙 기계가 발전해서 레이저로 쪼아가지고 레이저 반사해서 그 세세한 명물을 보지만요. 그래서 옛날에는 탁본이 유행했습니다. 탁본을 전제하는 게 속이 금석학이죠. 청나라 때 금석학이 대유행했었는데, 옛날에 김정일 선생이 바로 탁본을 해가지고 북한 삼성비가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안 내용이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역사 일반인을 볼 때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구미는 이제 이렇게, 구미가 이제 옛날에 구미는 선산군 구미읍이었어요. 근데 구미 워낙 하다 보니까 이제 선산이 작아지고, 구미시 선산읍으로 되어버리죠. 선산이 구미로 이제 흡수되어 버렸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 유적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참조로 보시고. 자, 구미에 있는 바로 불교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불교 초전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득지가 많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살뜰하게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공부하신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구미 선산읍 돼 있죠. 웃기죠. 옛날에는 선산군 구미읍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도리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곳에 저는 지금 나라가 편해지고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리탑이 있는 거 보면 고성들이 많이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리라는 개념이 조금 불가에서는 좀 다양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젊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차도는 순교비죠.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국교 비슷하게 되게 채택된 것이 2차도는 순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책에 나옵니다. 순교비가 나오죠. 2차도는 순교가 최근에 와서는 어떤 말이냐면 그게 하나의 토착 세력과의 갈등 관계에서 불교를 공시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세레머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제 역사 천년전이니까 모르겠죠.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통해서 신라가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세상이 변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없으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2차원의 순교를 통해서 바로 신라가 본격적으로 전통 사상과 그 다음에 충돌하지 않고 융합되어서 보면은 불교받은, 여러분 절에 가시면 절 뒤에 법당 뒤에 가면 대웅전 뒤에 가면은 뭐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은 원래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는, 전통 불교에서는 산신각이라는 게 없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전통 사상과 전통 신앙과 충돌하다 보니까 그 일부 흡수한 거죠. 그래서 산신각을 뒤에 모셔놓은 거고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종교도 다에도 해당됩니다. 융합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또 새로운 길로 들어서면 이렇게 보이면 여기 보시죠. 전통과학 체험관이 있고 우리가 지놓은 전시가옥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요. 이렇게 보실 재미가 있습니다. 비행도로 들어오면 원위치하죠. 전통과학 체험 지나서 신라불교 초진지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이 일주에서 관광하는 체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오늘의 영상은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시작해서 신라불교 초전지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역사의 탐방도 하고 옛날 신라의 천년의 멋도 보고요.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옷도 입어보고 하면 재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